결국 추가 생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추가 생계비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린 글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카페지기와의 소통 중에 박변의 노변 담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를 남기는 게시판인데 제가 며칠 전에 남긴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서울 부산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중심으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인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여기 생계비에는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이런저런 영상이나 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설명이 있는데 추가 생계비 관련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추가 생계비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의 다양한 사정이 반영되고 법원이 봐주고 싶은 사건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그렇지 못한 사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대리인으로서도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외에 장담 드리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기준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생계비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부산회생법원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생계비 관련 내용을 정했는데 서울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의 인정 사유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월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담보대출 계약서, 이자 낸 내역, 그리고 월세는 월세 계약서, 그리고 이자 낸 내역일 것입니다. 인정 범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 전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1인 가구의 경우 39만 8천 원 정도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인 가구 71만 2천 원, 3인 가구 99만 2천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부양 가족수, 가구수 판단이 그 추가 생계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과 그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이 과밀 억제 권역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수원, 시흥, 부천, 인천의 일부 지역이 해당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6만 8,744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시입니다. 여기 광역시에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 외에 안산, 김포, 파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포함됩니다. 1인 가구 15만 1,000원입니다.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밖의 지역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 전부입니다. 여기서는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10만 원 이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인정 사유는 먼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 말은 한 문장인데 여러 가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미성년이어야 되고 공교육비여야 하고 사교육비까지는 개인회생에 들어온 채무자에게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생에 들어가서 변제금을 낮출 용도로 이렇게 잠깐 지출해가지고 인정해주세요 이런 거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소명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첫 번째 경우는 자녀 한 명당 15만 원, 두 번째에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에는 특수교육이다 보니까 비용이 확 올라가는데 같은 취지로 50만 원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별도의 소명을 통해서 초과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실제로 추가 생계비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사례도 많은데 인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역시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입니다. 소명 자료로 진단서나 의료비 지출 내역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정 범위는 그 가구당 금액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추가 생계비로 의료비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하면 이 금액에 그렇게 구속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입수한 부산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카페에 게시를 해놨고요. 이 자료를 혹시 보시면 그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이런 내용도 있는데 관련 내용은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실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대부분 소득과 부양가족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도 조절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 힘든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추가 생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가 생계비는 법원과 회생위원회 재량이 아주 큰 부분이고, 그래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읍소를 할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돼야 될 사정이 있고 변제금을 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 이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